일요일의 남자 조성룡 스포츠니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성룡입니다. 네. 저는 기자님이 딱 들어오실 때 네. 서핑을 하고 오셨나? 사실 이 기자라는 직업이 네. 화이트 칼라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저는 블루 칼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로 이제 일을 하는 곳이 운동장. 네, 경기장이에요. 네, 근데 네. 이제 경기장은 야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날씨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네요. 특히 이제 시즌이 그 경기가 없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지 훈련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추운 한국에 있지 않고 뭐 태국이라든지 뜨겁죠. 거기도. 튀르키예라든지 네. 이런 곳들은 다 덥고 뜨겁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거의 뭐 일의 한 80%는 밖에서 지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여름은 진짜 얼굴도 많이 타고 정말 네. 덥고 힘들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아유, 예. 보기 좋습니다. 저는 뭐 힘든 모습 같지 않고 예. 어디 일부러 좋은 데 가서 태닝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에어컨을 좋아하는데 네. 참 일을 하면서 이 에어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 환경이 참 열악한 것 같습니다. 야외 노동자시네요. 예, 우리 그렇습니다. 조성룡 기자님.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더 힘듭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비 오는데 밖에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오늘 이 주제로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월드컵. 예. 네네. 심지어 월드컵 그 선수단 귀국할 때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네. 우리가 성적이 안 좋았죠. 문자 댓글이 와서 읽는데 우리 PD님이 네.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월드컵 얘기하지 말라고. 아. 속상한 사람들 너무 많다. 보니까 PD님이 속상하세요. 그렇죠. 예, 저도 이 대표팀 선수들 귀국할 때 네. 인천 공항에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너무 그때가 한 새벽 3시 반에서 한 4시쯤 됐었는데 네. 분위기가 너무 살벌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원래 공항은 네. 이 귀국의 기쁨이라든가 맞아요. 출국의 설렘으로 좀 가득한 곳인데 환영하고 이러는 곳인데. 네, 근데 너무 이 살벌한 분위기는 너무 오랜만에 봤습니다. 제가 이제 뭐 공항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살벌했던 분위기는 거의 12년 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홍명보 감독이긴 했는데 맞아. 12년 전에도. 네, 그때 이제 브라질 월드컵에서 실패를 해서 그래요. 귀국한 선수단에 이제 어떤 시민분이 엿을 던지셔가지고 네. 분위기가 살벌했던 기억이 나는데 12년 만에 이런 분위기를 겪으니까 너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야, 이 축구라는 게 정말 이 기쁠 때는 정말 기쁘지만 와, 이게 좀 성적이 안 나오면 정말 살벌해주는구나. 다시 한번 좀 그럼요.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그 분노와 서러움을 네. 경기에 집중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근데 그 12년 전에도 홍명보 감독님 들어오실 때 그렇게 공항이 살벌했었고 예. 이번에도 또 그랬는데 원래 이 홍 감독님이 중간에 대표팀 감독을 쉬었다가 다시 들어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네. 2014년에 예. 실패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팀 쪽에는 있지 않았고 이제 뭐 중국팀 감독도 했다가 이제 뭐 K리그 한국에서 울산팀 감독도 네. 했다가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다시 한번 선임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홍명보 1기는 2014년이었고 네네. 홍명보 2기는 2026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대회 모두 실패를 해버리는 바람에 여론이 더욱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실패했던 감독을 이번에 왜 다시 안 쳤냐 이거에 대한 댓글 분노도 많던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홍명보 감독이 네. 약 2년 전에 선임이 됐었는데 네네. 그때도 이제 팬들의 여론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역사 중에 네. 2번 기회를 받은 감독은 없었어요. 그러네요. 한 예. 번도 없었네요. 예, 다 그냥 한 번만 하고 이제 네. 물러났었는데 이제 2번 기회를 받는데 하필이면 실패를 한 경험이 있는 성공한 경험이 있는 감독을 다시 선임하는 게 아니라 네. 실패한 감독이 다시 선임이 되는 거에서 이제 국민들과 팬들이 이거 괜찮겠어라는 이제 여론이 있었고 마침 이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됐을 때 이 선임 과정에 대해서 공정했느냐라는 네. 논란이 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체부에서 특별감사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공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짚었는데 사실 이제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꼽으라고 하면 네.
공정과 최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됐을 때 뭔가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북중미 월드컵까지 왔던 거고, 네. 그리고 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경기는 역시 3차전 남아공전이 아닐까 싶은데, 네, 남아공전. 예, 거기서 이제 국민들이 사실 졌다고 뭐라고 하진 않거든요. 지더라도 좀 해볼 거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면 그래도 고생했는데 박수 쳐주고 조심히 들어와라라고 했을 텐데, 이 남아공전에서 문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제가 예. 축구에 대해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손흥민 선수가 왜 안 나오냐고 저기서. 그래서 아니 남 저기까지 네. 가서 왜 앉아 있는 거야. 그게 참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월드컵 기간이 되면 이런 농담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감독이 5천만 명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 뭐 캐스터님뿐만 아니라 네. 이 초등학생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손흥민 왜 안 안 뛰어요? 나왔어요. 이런 맞아요. 얘기하고, 여기 우리 지고 있는데 왜 공격적으로 안 해요? 맞아요. 경기 막판에 네.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세부 전술 잘 모르는 부분에서 균열이 난 게 아니라 네. 정말 이 삼척 동자도 그쵸. 봐도 알 수 있는 문외한이 부분에서 봐도 예, 이상하네. 뭔가 이상하고 네.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이 3차전 경기는 공정과 최선이 모두 다 훼손된 경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분노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대요, 기자님? 저도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저도 축구를 꽤 오래 보긴 했지만 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경기는 저는 처음 보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뒷이야기들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그 당시 경기했던 몬테레이가 굉장히 뭐 거의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더운 곳이기도 고온이었죠.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전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홍명보 감독은 네. 플랜 A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런데 상대 남아공이 네. 플랜 A를 다 간파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빠르게 B로 가야 되는데. B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B를 준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한 상황에서도 뭔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점에서 좀 아쉽게 패배를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요. 그죠? 뭐 예. 전략이 없이 가셨겠어요. 그 전략이 다 누출이 됐는데 그렇죠. 그 플랜 B로 빨리 이동을 못한 거죠. 네네. 근데 홍명보 감독이 왜 그때 사임을 하고 네. 이번에 뭐 전 국민의 박수 속에서 다시 맡은 게 아니라 진 그쵸. 감독을 왜 또 안 치지 하고 의아해하는 상태에서 감독을 다시 맡은 그 배경에는 혹시 정몽규 회장이 있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이제 가상 시나리오까지 나오잖아요. 네네. 축협의 카르텔 이러면서 근데 사실 네. 카르텔이란 단어는 네. 저는 이 대한축구협회의 문제를 굉장히 축소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예. 굉장히 큰 문제를 지적하는 단어인데, 네, 그렇죠. 네. 이 카르텔이라고 하면 뭐 일종의 파벌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해먹는 네,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허. 다만 이 대한축구협회의 문제는 네. 다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네. 아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터지니까 네.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 뭐 청문회도 부르고 네. 여기 뭐 경찰 조사 좀 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네. 홍명보와 정몽규라는 일종의 방패 뒤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적폐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두 분을 청문회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 네. 뭐 대한축구협회 뭐 저기 청문회도 하고 뭐 홍명보 감독, 정몽규 회장, 뭐 예전 뭐 이임생 기술위원장 뭐 증인 네. 불러서 탈탈 털겠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대한축구협회에 수뇌부만 간다고 해서 한국 축구가 발전한다? 저는 그 의견에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뭔가요? 그 뒤에 있는? 이 축구인이라고 하죠. 네. 뭔가 이제 축구를 했거나 축구에 몸담은 사람들을 말하는 걸 축구인이라고 하는데, 네. 이 대한민국에서 축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네, 행정 담당까지 합치면 상상 이상입니다. 몇 명인가요? 행정 뭐 담당 이런 거 빼더라도요. 네. 20만 명입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 2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축구인이기 때문에 네. 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 조직화가 돼 있어요. 축구협회가. 예, 대한축구협회라는 조직이 있지만 각 시도에 또 지역축구협회가 또 그렇죠. 따로 있습니다. 지부들이 있겠죠. 이제 예. 지회들이. 그리고 대표팀만 있는 게 아니라 K리그 팀들도 있고요. 아하. 그리고 유소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한축구협회에서 뭔가 비리를 저질렀거나 속된 말로 사고를 쳐서 이제 쫓겨난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곳에 가는구나. 그 책임을 지고 네. 축구계를 떠나야 되는 되는데. 게 저는 책임을 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K리그, 뭐 유소년, 지역축구협회 어딘가에 가서 그런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한국 축구가 발전하려면 그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는 저는 이 그냥 살 위에 고름이 종기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내부 장기가 지금 많이 골마 있는 거예요. 이 외부 종기만 도려낸다고 내부 장기 곪은 거가 고쳐졌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무슨 어느 정도인지 약간 짐작은 가는데 보통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는 분들이 정계 은퇴를 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네. 국회의원으로 정계 은퇴했는데 뭐 도지사 선거나 도의원으로 또 나와도 아무도 모른다는 어디 거잖아요. 도의원에 문제는. 갔거나 뭐 시 도당 뭐 예.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한 자리에 하면서 이제 또 뭔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무도 예. 근데 축구협회는 정치인이 그러면 전 국민이 아는데 예. 축구협회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그렇죠. 대한축구협회에 있는 수뇌부에 대해서만 알지 아하. 이들이 뭔가 이제 잘못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모르는 있죠. 거죠. 우리 예. 미디어에 안 보이면 이제 은퇴하신 줄 알고. 그렇죠. 예. 그러면 박지성 선수, 이영표 선수, 지금은 선수가 아니지만 네네. 이분들이 K 축구 혁신위원회를 하겠다 하는 게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될까요? 그걸 해결하려는 걸까요? 이게 사실 이 어제죠. 6일에 공식 출범을 했는데 네. 일단 뭐 이제 출범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라서 뭐 우려보다는 응원을 좀 하고 싶기는 합니다만 네. 이런 진짜 너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이 일단 인원수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뭐 한 10명이 채 되지 않으니까요. 혁신위원이.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최희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서 뭐 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뭐 그리고 뭐 법조계 뭐 학자들 이렇게 다양하게 좀 모이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 대놓고 개혁의 칼이라든가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수술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최희영 장관과 박지성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대한축구협회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대신에 그러면 어떤 걸 할 것 같냐? 이 유소년 선수 육성이라든가 첨단 기술 도입이라든가 어쨌든 좀 우리나라의 그 한국 축구가 향후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일단 큰 그림은 제시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좀 대수술 뭐 갈아엎는 거는 이제 차기 대한축구협회 집행부에게 좀 맡겨야 될 것 같고요. 일단 K축구혁신위원회에서는 이런 좀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우리나라 축구협회, 축협 하니까 네. 축산업 그쵸. 헷갈리는데 대한축구협회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사실 북중미 월드컵 가셨죠? 아니, 저는 북중미 월드컵을 가지 않았고 4년 네. 전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 월드컵이요. 한 30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예. 그럼 하기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 너무 빨리 끝나서 근데 한국이 이 북중미 월드컵 네. 뜨겁고 더워서 이게 월드컵이 제대로 되겠냐 네. 걱정이 많았잖아요. 아, 역시 기후 캐스터다운 질문을 하시는군요. 정말 이게 이거 오늘의 기후에서 해야 되는 말 같긴 한데 이 축구라는 시사여서. 게 네. 축구라는 게 정말 기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특히 밖에서 하니까 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다행히 돔구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붕이 씌워져 있는 워낙 네. 또 이제 돈도 많고 네. 최신식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이 지붕이 없는 개방형 경기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미국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네. 미국의 날씨가 이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독립기념일이라고 그 저기 불꽃놀이를 뭐 한 뭐 몇만 발 쐈는데 맞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 불꽃놀이 하는데 옆에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축구에서는 천둥 번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 선수들에게요. 왜냐하면 이 잔디밭 그라운드에서 뛰잖아요. 네네. 근데 선수들이 축구화를 신고 뜁니다. 네. 근데 축구화의 스터드, 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맞아요. 쇠인 경우가 쇠잖아요.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번개가 그라운드에 꽂혔습니다. 아, 그런데 이 축구화 스터드에 이게 스파크가 좀 있는 거예요. 그 전기가 이동이 어머나. 돼가지고 선수들이 집단으로 쓰러지는 어머나.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낙뢰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낙뢰 예, 프로토콜이요. 낙뢰 프로토콜. 이 경기장을 기준으로 반경 13km 이내에 낙뢰가 떨어지면 어, 경기를 즉시 중단합니다. 어머나. 그리고 이 관중들도 그 관중석에서 나가서 이 안에 있는 실내 공간으로 대피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중단을 하고 네. 30분 동안 기다립니다. 아, 30분 동안 기다려서 30분 동안 낙뢰가 추가로 반경 13km 안에 낙뢰가 추가로 떨어지지 않으면 경기를 재개하는데 30분 동안 기다리다가 낙뢰가 한 번 더 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30분을 기다립니다. 그럼.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멕시코와 잉글랜드가 경기를 경기할 했었는데 때요. 이 낙뢰 때문에 네. 1시간 가까이 지연이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게 월드컵은 이 연기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전 세계에 송출이 돼야 되니까 그런 예, 건가요? 왜냐하면 게다가 이제 중계권 방송 문제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7시 킥오프다 그러면 방송사들은 7시에서 9시까지 이렇게 딱 잡아놓고 네. 이제 그 앞뒤로 다른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는데 그렇죠. 이 낙뢰 프로토콜로 1시간이 연기가 돼버리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굉장히 좀 힘든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프로토콜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고 사실 이게 좀 곤혹스럽거든요. 네. 왜냐하면 관중석은 한 7만 8만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관중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은 그 관중석으로 들어가는 뭐 복도라든가 뭐 그렇죠. 화장실 이렇게 굉장히 협소합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도 굉장히 더워요. 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옆 나라 멕시코 몬테레이 같은 경우는 거의 40도도 좀 그렇죠. 기록을 했었고 지금 미국도 한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관중들이 이 복도나 화장실 같은 곳에서 한 빽빽하게 30분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리면 이게 또 굉장히 일종의 질식하죠. 지옥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월드컵에서 이 관중들이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초기에는 논란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논란이 굉장히 덥잖아요. 너무 더웠죠. 근데 그러면 이 더위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중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물입니다. 물. 예. 그런데 아, 이- 못 들고 들어가지 않나요? 던질까봐? 아, 들고 들어갈 수 있나요? 그 던지는 위험도 있고 네. 특히 월드컵은 굉장히 상업화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월드컵에 이 후원하는 회사만. 후원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음료 같은 경우는 네. 그 시모 콜라라고 네. 굉장히 유명한 콜라 회사인데 이 콜라 회사가 물도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못 갖고 들어가겠었어요. 들어가서 사야 들어가서 되는 사 거예요. 먹으라는 얘기인데 아이고. 이게 물 한 병이랑 네. 샌드위치 하나 사 먹으면 한 얼마 정도 나와야 적당할까요? 한 3달러, 2달러? 너무 적게 잡았나요? 아 그러면 한 뭐 우리 돈으로 한 5,000원, 6,000원 뭐 그 제가 많이 너무 잡아도 적게 6,000원 잡았네요. 예, 예. 그런 건데 물 한 병에 샌드위치 하나 사 먹으면 한 23,000원 정도 나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이 관중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해서 그쵸. 결국에는 작은 물통 하나까지는 반입을 허용을 했는데 네. 이렇게 또 낙뢰 프로토콜이 겹치고 40도에 묻어있면 솔직히 물 한 병으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월드컵은 정말 와, 한번 보려면 돈도 많이 모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만 명씩 몰리는 거 보면 월드컵은 월드컵인가 보다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보면서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면 월드컵 계절을 좀 바꿔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좀 축구에서 벗어난 얘기긴 예. 한데 이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스포츠가 미식 축구입니다. 미식축구, 예, NFL. 럭비. 그 NFL의 결승전이 슈퍼볼입니다. 네. 이 슈퍼볼은 진짜 미국에서 거의 정말 열광하는 최고 경기거든요. 행사죠. 예. 네. 하프타임 쇼도 굉장하고. 예. 근데 이 슈퍼볼이
이 북쪽 지역에서는 잘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좀 이 겨울쯤에 하다 보기 때문에 네. 뭐 뉴욕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대한 경기장은 추워서 이걸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후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특히 이제 그 남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허리케인이 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최지를 변경하거나 요즘은 또 그 지붕을 씌운 돔구장을 또 많이 만드는 추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이걸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을 예, 사실 저도 좀 많이 고생을 하거든요. 취재 가면요. 예, 제가 이제 기후 변화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그 겨울에 전지 훈련 가면 선수들하고요. 예,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전지 훈련지로 가장 각광받는 곳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그 튀르키예의 예, 안탈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안탈리아요. 예. 거기가 약간 그 지중해 그 해변 쪽인데 기후가 너무 따뜻하고 온화해서 물론 이제 한국에서 가면 좀 비싸요. 비싼데 네. 장점이 뭐냐면 세계의 유명한 축구팀들이 거기로 거기 다 전지훈련을 온다. 와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팀들이랑 연습 경기도 할 수 있고 훈련하기 기후가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러네요. 예, 비싼 돈을 들여서 감수하고도 튀르키예.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최근 5년 동안 거기 날씨가 그 속된 말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갔을 때도 우박이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우박이 거의 한 2시간 내리다가 갑자기 무지개가 뜨고 이럽니다. 네. 게다가 이제 그 또 다른 전지훈련지 스페인 같은 경우도 그 스페인의 그 남부 지방은 이 그 배수 시설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1년 내내 거의 안 온답니다. 비가 365일 중에 한 7일 정도밖에 안 내린다고 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폭우가 쏟아져서 훈련장들이 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 지금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축구팀이라든가 뭐 야구팀들 입장에서는 정말 비싼 돈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지훈련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날씨 때문에 망쳐버리는 일이 허다할 정도로 이게 너무나도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월드컵과 또 야외 경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했던 건 제가 우리 선수들이나 축구팀에 대해서 자꾸 흉보는 얘기를 여쭤보기가 곤란해서 그랬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여기서 선수들끼리 내분도 있었다, 뭐 감독하고 갈등이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기자님께서 보실 때 네네. 지금 이거를 잘 수습하고 발전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정치권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런 뭐 라커룸 갈등설, 뭐 파벌, 내분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하.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사실이 검증된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런 제보를 받았다 네, 하고 네. 이 팩트 체크 없이 그냥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 홍명보 감독이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선수를 뭐 선발 제외하는 과정에서 속된 말로 뒷돈을 받았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나서서 조사하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인 판단으로 손흥민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를 했다면 이거는 감독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결과의 책임은 물어야 되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 정치권에서 과도한 비판을 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 한국 축구는 분명히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 어디까지 비판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지는 이 정치권도 그렇고 이 저희 언론계도 그렇고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라커룸 갈등, 내분, 파벌 이런 거는 정말 이 속된 말로 말하자면 이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런 좀 자극적인 내용이지 이게 뭐 축구 발전을 위한 게 법에 아니다. 뭐 저촉이 되거나 네. 뭔가 정말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요. 해외 어느 팀을 가더라도 이런 라커룸에서 뭐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런 의견 충돌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솔직히 그 30명의 직장인이 있는 회사에서도 이 점심시간이 되면 30명 모두가 같은 메뉴를 먹으러 같은 식당을 가진 않잖아요. 그래요.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밥 먹으러 가고 그러는데 이게 누군가가 봤을 때는 파벌이고 누군가가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좀 이
정말로 화나고 정말로 뭐 분노하는 마음은 저도 있고 모든 국민들께서 좀 갖고 있지만 이 사안을 바라볼 때는 좀 냉정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고요. 지금까지 조성룡 스포츠니어스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